구멍도 벽도 나를 쏘.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이 쏘.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 2월 8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0959님, 뉴스를 보면 서로가 뜯고 핥히고 교체하는 것에 악순환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럴 거면 링 위에 올라가지 뭐 하는 걸까요? 네, 검찰 관련 뉴스 들으시고 답답한 신경을 표현해 주셨네요. 많은 국민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장정희님, 새로운 서울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정체성과 옛것을 지키고 인구가 분산되는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가 반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장 관련 뉴스 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장정희님, 맞습니다. 온통 개발 공약이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 엄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오늘 일부 뉴스가 좀 어지러웠습니다. 네. 예, 뭔가 킹마우스가 조금 더 따뜻하고 신선한 뉴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안타깝게도 따뜻하고 신선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공포를 한 단계 더 업시키는 어떤 소식이 예. 인도에서 전해져가지고 오늘 좀 인도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유튜브 통해서 지금 뉴스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해를 일으키며 쏟아져 내립니다. 오,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네. 장면입니까? 대피하라고 이게 소리를 이제 지릅니다. 산 정상에 있던 빙하가 이 눈사태를 일으키면서 산 아래로 쏟아져 이야.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계곡인데. 그런데 저 예. 물길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네. 다리도 막 끊어져요. 저게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원래 계곡에 있었던 물, 그 강물하고도 섞이고 예. 주변에 이제 흙까지 이제 같이 섞이면서 급류로 변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계곡을 따라 내려온 건데, 아니, 내가 눈사태, 흙사태는 얘기를 많이 네. 들어봤는데 빙하와 물과 흙이 섞여서 그렇죠. 이게 이제 빙하 사태가 된 듣도 보도 건데, 못한 사태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계곡 아래쪽에서는 이제 수력 발전소를 새로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예.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이 피하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휩쓸렸습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합해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실종되고, 뭐 일부는 또 이제 저 사망한 시골 걸로. 마을에서 2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지역이 원래는 히말라야 산맥의 바로 밑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봉우리들에는 원래도 이제 만년설이나 빙하가 이제 뒤덮여 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예.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문제가 종종 원래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번에 그 사고를 일으킨 빙하도 예. 원래는 해발 7,000여 미터 위쪽에 있는 그 난데다비 봉이라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에 있던 게 떨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7,000m에서 네. 봉우리에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저 계곡이 굉장히 가파른데.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 그야말로 이제 기후 변화가 이런 재앙까지 몰고 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거 섬찟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는 뭐 태풍이 너무 잦다든지, 예. 장마 기간이 지나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길다든지, 예. 갑작스러운 한파나 갑작스러운 폭염이나 예. 이런 어떤 계절적인 변화, 이걸 보면서 이게 기후 변화인가, 이게 기후 위기인가, 이런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건데, 예. 지금 이제 인도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예.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같은 어떤 북유럽 국가들, 이제 이곳들이 주로 이제 빙하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곳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곳들이 대체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이 나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예.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도입을 좀 서두른다든지 예. 이런 대응들이 좀 급하게 나오고 뭐 혹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후 변화 운동가죠. 이제 그레타 툰베리 예. 이런 사람들이 북유럽에서 등장을 하는 것도 예.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툰베리가 북유럽에서 나타난 인물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다. 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예. 말하자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마을 앞바다에 거대한 빙하가 떠내려온 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위기감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인도의 빙하 물난리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공포만 업시킬 게 아니고 예. 우리도 어떤 위기감을 업시켜서 빠른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정은정 작가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한 건 조용한 공포도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종시길 모르겠다. 이건 거의 심리적 공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조용한 공포도 있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시끄러운 공포, 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공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퀵마우스의 체험 브리핑 시간입니다. 체험 브리핑 어떤 네. 겁니까? 클럽하우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클럽하우스 이거 뭐 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가 아닌가 봐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예. 동호회 모임 같은 걸 이제 말할 때 이제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예. 그거에 이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클럽하우스인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이름입니다. 어허. 클럽하우스라고 주말 동안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직접 좀 체험을 해보고 어떤 걸 느꼈는지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체험을 해봤다. 네. 저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혹시 아니, 클럽하우스의 초대를 못 받으셨나요? 예,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저는. 진행자님께서는 예, 그러면 모릅니다. 인싸가 아니다. 예. 아직까지는 아싸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오로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클럽하우스 어떤 서비스입니까? 자, 클럽하우스 간단히 말하면 이제 대화형 SNS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이 통화를 하는 거를 예. 이 중계하는 것 같은 어허.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막 통화하고 대화하는 걸 중계 방송을 해준다고?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줌 같은 화상 회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화면을 빼버리면 클럽하우스의 방이 됩니다. 그래요? 대화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회의를 하듯이 방을 만들면 예.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좀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좀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예. 뭐 자유로운 통화나 화상 회의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중으로 들어와서 예.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애플리케이션 안에 발언권을 요청할 수 있는 손들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방장이 뭐 지정을 해주면 예. 자기 이제 스피커 폰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거물인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예. 혹은 뭐 주식거래 앱이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로빈후드 예.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CEO인 두 사람이 주식 공매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거를 수천 명이 예.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5천 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예. 꽉 차서 어허. 그거 지상 중계를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직접 제가 체험했던 거는 영화 평론가들이 모여 있는 방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새로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승리호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 예.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예. 국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어허. 일본의 유명 팝 아티스트죠.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사람이 예. 미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도 받고 상담을 해주는 방이 하나 열렸길래 오, 그거 좋은데. 그거 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일본어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따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명한 사람 혹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예. 그런 형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신선한 트렌드로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이거 들어가려면 초청장을 받아야 되나요? 네, 애초에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때부터 예. 초청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미 가입이 돼 있던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줘야만 예.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 있어서 개방적이지가 않네요. 네, 이 어. 닫힌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맥 중심으로 초대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미국 IT 업계의 유명한 사람들, 이제 셀러브레이트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머스크라든지 예. 혹은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마크 주커버그 아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고 예. 한국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뭐 우아한 형제들의 이 김봉진 의장이나 예.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방식으로 일종의 사교 클럽처럼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가입을 한 다음에 봤더니 유명 정치인들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음흠. 금태섭 후보라든지 예. 원희룡 도지사가 오늘 가입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이거 빠르게 확산되는군요.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시대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의 또 다른 분출구가 되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 건보공단의 콜센터 상담사들 그 직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네. 인터뷰로 대신할까 합니다. 자, 김수경 건보공단 콜센터 노조 지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경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네,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네. 이 시기에 이렇게 파업을 또 하시게 됐어요. 건보공단 측에서는 인권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네. 굳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직고용 방식이어야 할까요? 저희가 고객센터가 생긴 지 15년째 지금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저희 상담사를 통해서 모두 열람이 되고 조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국민이든 저희가 도급업체 직원이라고 하면 예.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는 것 자체를 아마 두려워하고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보고 있는 정보는 개인정 주민번호, 뭐 성함, 주소, 가족관계, 소득, 재산, 직장 정보, 뭐 자동차 정보, 아이고. 건강검진, 뭐 임신 그 관련 내용, 출입국 예. 기록. 결국 민감한 정보는 뭐 네. 엄청나게 많이 망라해서 네. 다루신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은 그 개인 정보를 고객하고 확인할 때 네. 우리 상담원들이 위탁업체 소속이라고 밝히지는 않죠. 네, 밝히지 않죠. 그러니까 어. 저희가 공단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정보 외에도 이 건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법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단순 상담 업무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할 때 2, 3분 내에 끝내라고 공단과 사측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 확인하고 2분이나 3분 안에 보험료가 왜 그렇게 부과됐는지 자격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안내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 이런 규제가 나오는 것이죠? 보통 도급업체들이 계약을 할 때 생산성이라고 해서 보통 콜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주로 받거든요. 아. 보통 19년도 기준을 봤을 때 1인당 120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3분 이상을 가지고는 그 콜을 다 소화할 수가 없고 이게 해마다 점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콜을 요구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외주화를 주는 거는 숫자로만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직영화를 해서 이 구조를 바꾸자고 저희가 직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의 만족도가 생산성이 아니라 숫자로 다 이것이 처리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최근에 제가 받은 것 중에 40대 가장이 예. 정말 생활비도 대기 힘든 상황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울면서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상담을 하고 이 서류 저 서류 다 안내를 했지만 네. 결국 그분은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계속 울면서 예.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단 직원인 줄 아시니까 해결해 예. 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께 공감을 해드리고 충분히 상담을 해드렸음에도 예. 그분이 끊으실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공단에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 전화를 했다. 네. 그러니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어떤 가장이 생활고에 못 이기고 건강보험을 못 내서 죽었다가 하면 그게 난 줄 알아라. 이렇게 아이고요. 말씀하시고 끊는 분이 계셨거든요. 저런. 그때 그 전화 끊고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 고객센터라는 데가 단순히 그냥 뭐 가상계좌 안내하고 뭐 지사 안 연결해주고 이런 단순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안내를 예.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 제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려면 이거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취업준비생이라든가 공단의 정규직들은 그리 반가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제2의 인천공항 사태가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상담사가 외주로 일을 하던 공단의 그 다른 업무 지원직처럼 이렇게 공단의 직영화가 되던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업무와는 엄격히 다른 업무거든요. 권한도 별개다. 다르고 예. 예, 별거이고 저희가 직접 고용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준비하는 일자리에 줄어들거나 혹은 저희가 외주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예.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실제로 저희가 직접 고용돼야 되고 혹시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두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나간다고 보시면 예. 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경 지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담사들이 이렇게 고충이 많은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놀라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킹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 4대 보험 관련 업무로 이제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 부문들은 대부분 이제 직영화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예. 건보공단만 아직 저게 이제 마무리가 안 됐다 이런 네.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단에서도 신경을 써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존 정규직들이 반대한다는 맥락을 살펴보면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 추진을 할 때 좀 추상적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얘기 목표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네. 정규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공채를 통과해서 진입한 공공기관의 정규직이다라는 어떤 이 프라이드나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건데 예. 이 어떤 중간 과정을 연결하려면 정규직 내부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예. 그리고 그 어떤 자회사의 정규직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의 정규직이 다 같은 정규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차이가 있다. 네. 이것까지 좀 살펴서 예. 정책 방향을 좀 더 잘 다듬어야 그래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지향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에 그 약속대로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네. 그러나 하여간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 예.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게 취임 일성 중에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잘 결론 내려주셨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더 이상 그 노동의 슬픔, 상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킹마우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